안녕하세요. 공단계 생장을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책에서 집행, 챕터 5 정책 집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집행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옛날에 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이 중요하지 뭐가 집행이 중요하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설명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우리 존슨 정부 때 The Great Society라고 엄청난 돈을 한번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국, 좋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일자리 창출하려고 엄청난 돈을 넣었는데도 안 창출되고 완전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행보입니다. 정책 결정을 한번 분석했는데 결정은 완벽했는 거예요. 그럼 왜 망했지? 라고 보니까 집행이 잘못된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1세대 연구는 보통 이제 정책 집행 실패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정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1세대 연구였고요. 2세대 연구는 세상이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면 상향식 집행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2세대입니다. 이제 3세대가 뭐냐면 이제 그를 우리 고기는 통계적 연구 설계를 바탕해서 이론의 검증을 시도까지 한 겁니다. 그게 몇 세대 연구다? 3세대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나카무라 스무르드의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 집행의 유형 중에 뭐뭇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의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적인 수단이죠. 자, 나카무라 스무르드가 앞에서는 뭐죠? 우리 소망성을 효능 대용도라고 나눠봤죠. 그럼 여기 집행에서는 고지협재관, 이 결정자와 집행자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거든요. 우리 나카무라 스무르드입니다. 같은 경우는 고전적 기술 관료형이냐, 집행자가 지시적 위임 가형이냐, 협상자형이냐, 재량적 실험 가형이냐, 관료적 기업 가형이냐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전적 기술 관료형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겁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집행자라고 그럴게요. 여러분이 갑돌입니다. 갑돌아, 을돌이 병돌이랑 채비를 끓여서 쌀 100설 가지고 김판서대에 갖다 주는데 일단은 우리 포구까지는 걸어가고 포구에서는 배를 타고 내려서 오른쪽 두 번째 골목을 가서 갖다 줘라. 그러면 네 마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말하는 게 고전적 기술 관령이에요. 여러분은 뭐만 가지냐면 기술적 수단에 대한 재량만 가져요. 걸어가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지휘적 위임 가면 갑돌아 네가 채비를 끓여서 알아서 끓여서 김판서댁, 이판서댁에 쌀 100설 갖다 주라. 예 마님. 그러면 이제 행정적 수단까지 재량이 있는 거잖아요. 집행자가 이제 을돌이랑 갈지 병돌이랑 갈지 배를 타고 갈지 걸어갈지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행정적 수단에까지 재량을 가진다라는 게 지시적 위임 가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상생은 이거예요. 갑돌아 을돌이랑 벽돌이랑 가서 쌀 100석을 이판서댁에 갖다 줘라 이러면 그럽니다. 마님 안 되옵니다 마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돼? 저희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폭우로 가면 홍수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자형은 목표든 수단이든 이제 오로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결정자하고 다 협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량적 실험 가형은 제가 이거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빈곤을 극복하겠습니다. 이러면 추상적 목표만 말을 해요. 여러분 나머지는 갑돌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갑돌이가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수단에 대한 재량까지 가지는 걸 재량적 실험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를 이제 집행자가 구체화를 하는데 구체화가 키워드거든요. 그 다음에 관료적 기업 가형은 갑돌이가 정원토입니다. 마님 예스라고 마십시오.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자가 목표 수단하고 다 정해서 결정자라고 하면 예스라고만 말을 하라는 게 관료적 기업 가형이다. 고지협재관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하시고 저랑 같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2번 갑니다. 정책 결정자 집행자 관계에 따른 집행의 유형 중에 정책 결정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집행자는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무슨 수단만을 강구한다? 기술적 수단만을 강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요? 고전적 기술자형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전적 기술자형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도록 할게요. 무슨 기업 가형에서는 정책 집행자는 공식적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고 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결정자와 협상한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집행자는 결정자로 하여금 누가 설정했어요? 집행자가 자신이 결정한 목표를 받아들이려고 하잖아. 결정자로. 그러니까 뭐예요? 고지협재관 관료적 기업강이죠. 재량이 가장 넓은 거죠.
그러니까 집행자가 결정해서 결정자라고 받아들이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 집행에 여러분 뭐뭐에서는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조직적, 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한다. 자, 이거는 한번 내용을 또 한번 보실까요? 저랑 같이. 자, 이제 정책 집행의 연구 방법인데 접근 방법. 옛날 전통적인 게 이게 고전적, 하향적, 전방향적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1번, 2번, 3번, 4번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성공적인 전략 집행의 정책 집행의 전략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결정과 집행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자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결정해서 집행 과정에서 또 바뀌니까 현장에 가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집행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과 집행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복잡한 동태적 환경에서 가서 문제 해결해. 이게 현대적, 상향적, 후방향적 집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걸 두 개 섞었는 게 통합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줄여서 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번 갑니다. 4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집행의 뭐뭐뭐에서는 결정자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조직적, 기술적을 충분히 통제한다. 그러니까 결정자가 목표한 다음에 이런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정치, 조직, 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무슨 집행? 하향적 집행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향식 접근, 하향식 집행. 그러니까 결정자가 이런 걸 다 통제할 수 있어요 라고 보는 거죠. 자,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집행의 무슨 접근 방법에서는 목표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가져온다. 하향이죠, 하향.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하향적인데 한번 보세요. 목표가 딱 정해져야지만 명확하고 일관되지만 요걸 다시면서 딱딱딱딱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가 명확하고 일관되지 못하면 이제 상향이죠. 현장에서 해결해라 라고 가야 되는 거고요. 자,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집행의 상향식 접근에서는 무슨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여러분, 무슨 공무원이요? 현장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죠. 일선 관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공무원. 그래서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가 있는 겁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현장에서 네가 해결해라 라는 거고요. 자, 무슨 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요, 일선 관료를 말을 하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공무원 되면 일선 관료가 되면요, 항상 자원이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 돈 들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는 일선 관리의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으로는 자원 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등 세 가지를 채택한다.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에서는 이런 업무 환경이 맨날 자원 부족하고, 그 다음에 맨날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막 여러분, 우리 막 사회복지공무원한테 막 악성 민원이 오고 이러잖아요. 욕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대우를 하지만 자기는 봐달라는 이런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등 이게 이제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이죠. 자,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의 적응적 집행 구조에 따르면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 조직 사이에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현장에 적응에 벌먼 되겠습니다. 현장에 적응에, 현장에, 이게 상향식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미시집행, 이게 현장에서 집행하는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 조직 사이에 상호적응이 잘 이루어지면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게 적응적 집행입니다. 벌먼. 반대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정형적 집행입니다. 벌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벌먼은 정형적 집행, 상향을 적응적 집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벌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번 한번 갑니다. 뭐뭐는 일선 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치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를 후방 접근법이라고 했다. 뭐예요? 엘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모는 후방적 집행이라고 본 거죠. 갑니다. 1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통합 모형인데요. 통합 모형. 자, 뭐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상향식 접근 방법의 분석 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식 접근 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를 결합하는 모형이다. 누구예요? 사바디에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한번 했는데 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바띠의 통합 모형. 원래 사바띠와 맺히면은 하향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상향이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통합 모형을 만드는데 사바띠어는 자, 현장에 있는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요. 현장에 있으니 이걸 정책 합의 체제라는데 상향 접근법이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목소리를 막 너무 막 내니까 정책 중재자의 역할을 중시한 거고요. 보통 사회 경제적 상황, 법적 수단 이런 거는 하향식 접근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요걸 가져와서 얘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걸 또 분석해요. 그러니까 통합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는 자신의 이런 신념을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경쟁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걸려서 바뀐다. 정책 학습, 정책 변동은 강조했는 겁니다. 자, 반면에 홀은 빨리 바뀐다라고 했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은 외적인 환경 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여기서 외적인 환경 변수가 여기서 말하는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 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 이런 거는 이제 외적인 변수죠. 이거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 변동을 설명하고 옹호 연합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 발생 시 누가 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오케이, 중개자. 그래서 정치 중개자, 정책 중개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책의 희생 집단보다 무슨 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 집행이 용이하다. 수혜자 집단이 강하죠. 혜택본 셈이 강하면 집행이 용이해요. 그래서 우리 수혜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바띠와 맺히면은 효과적인 모의 전제 조건으로 타당성 있는 인과 이론, 명확한 정책 지침, 정책 목표의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명확성, 유능과 헌신의 관련. 이게 하향적 집행에서의 효과적인 집행인데 우리 사바띠와 맺히면 하향론자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의 여러분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수단하고 타당성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명확하게 지침을 드립니다. 이래라. 그 다음에 우선순위도 명확해야 되고요. 아, 우리 마님이 갖다 주랬어. 열심히 갖다 줄 거야. 유능하고 헌신의 관료를 이제는 전제 조건으로 보는 거죠. 자, 집행 이 내용까지 한번 싹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는 평가하면 이제 2단원이 또 끝나네요.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흐름이 안 잡히면 다시 책으로 돌아서 열심히 공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챕터 8가 끝났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 챕터 6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